이 채널은 미 업체 후원자들과 함께합니다. 후원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MJ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지멘스 V90 드라이브 V 어시스턴스 트레이스 기능 활용해가지고 추적하는 거, 드라이브의 모터 상태를 추적하는 기능 한번 활용해 보겠습니다. 트레이스 기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돌아가기만 하는 컨베이어 같은 경우에도 부하율도 알아야 되고, 현재 동작하고 있는 상태 같은 것도 어느 정도 자세히 알아둘 필요가 있기 때문에 부하가 있을 때, 없을 때, 그것에 대한 그래프 같은 것을 추적해가지고 찍는 기능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기능입니다. 사실 활용하기에 따라서 어떤 데이터를 남길 수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거든요. 그럼 같이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티아 포탈까지 갈 필요는 없겠죠. 이번엔 V 어시스턴트로 바로 가겠습니다. 인터넷 커넥션, 그리고 우리가 계속 시운전 했었던 시너미스 V90 2번 이 부분을 디바이스 커미셔닝이라고 해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은 V 어시스턴트 창이 나오죠. 잠깐 사이즈를 맞추겠습니다. 트레이스 기능은 이 다이그노스틱 부분에 보면 트레이스 시그널이라고 해서 이 부분에 있습니다. 먼저 장비가 정상적으로 동작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비상을 놓고 알람 해제를 하고 런을 이네이블을 집어넣고 오퍼레이션을 해서 회전이 되는지를 한번 해보러 보겠습니다. 2000rpm까지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네요. 이네이블하고 오퍼레이팅까지 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이 트레이스 기능을 한번 써볼게요. 이 왼쪽 상단에 있는 트레이스 컴피그라고 해서 있는 이 아이콘을 클릭하게 되면 이제 어떤 걸 트레이스를 찍을 건지를 물어봅니다. 트레이스라는 단어 자체는 이제 추적하다, 추적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제 상태를 확인하고 시그널을 이제 추적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상단에 벌써 몇 개가 기본적으로 있는데 요거는 크게 무시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냥 내가 이제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위에 있는 부분은 아날로그 시그널이고 밑에는 이제 디지털적인 이제 시그널인데 이제 디지털 입력이 잘 들어왔는지 이런 시간 격차 같은 것도 혹시나 필요하면 쓰는 기능인데 애초에 우리가 통신적으로 무언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전체적으로 들어오는 이제 우리 통신적이나 어떤 시그널적인 디지털 신호적인 것들을 여기서 이제 얻는 건데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굳이 쓰자고 하면은 이제 아까 있었던 이 부분, 이 오프 1, 2, 3 이 부분들 이제 오프 1, 2, 3 상태에 따라서 어떻게 동작했냐 요 정도는 알아볼 필요는 있겠죠. 근데 굳이 이 부분에선 필요 없고 가장 많이 쓰는 부분이 요 아날로그 부분입니다. 이제 셀렉트 클릭해가지고 어떤 건지 어떤 걸 알고 싶은지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위에서부터 보면은 온도도 있고요. 인버터의 맥시멈 온도가 몇이고 파워 유닛의 온도다. 이거 온도는 사실 크게 의미 없어요. 온도 부하가 걸리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액추얼 스피드 언스무스드 엠코더 1 해가지고 이제 계산이 되지 않은 실제 엔코더 1번의 값, 이제 실제 엔코더에서 들어오고 있는 실값을 알고 싶은 거고, 이건 필터가 들어간 거, 액추얼 스피드 스무스 해가지고, 이 액추얼 스피드 스무스 RPM이 현실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RPM 값입니다. 물론 이 엔코더 1이 이제 실제 완전한 값일 수 있는데, 주로 요 액추얼 스피드 스무스 값이 이제 완전히 계산된 값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요 놈 하나 우리가 한번 보고요. 액추얼 스피드 값 알아야겠죠? 액추얼 스피드 값 알면 좋고, 그 다음에 아웃풋 볼테이지 이런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건
토크 언틸리제이션, 이 언리제이션이었나? 이 묵음이 있더라고요. 뭐 이거 굉장히 단어가 어려운데 이 퍼센트, 이 토크 부하율 요것도 보면 좋겠죠. 부하율 보는 거 좋습니다. 요거 액티브 부분을 체크를 해야 활성화가 된다는 점. 그다음 색깔이 연두색이 이 형광색 연두색이 굉장히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파란색으로 변경을 하고요. 세 번째, 스피드하고 토크 봤으니까 또 뭘 봐야 될까요? 다음에 볼 만한 게 쭉 나머지는 다 이제 필요 없는 값들이고 그 엔코더 값도 한번 봅시다. 엔코더 값을 봐가지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도 한번 보면 좋겠죠? 요 세 개를 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세 가지의 데이터를 현재 보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색깔도 넣을게요. 색깔은 주황색으로 하겠습니다. 눈에 좀 띄는 색깔로 빨간색, 주황색, 파란색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디바이스 클럭 사이클은 0.25mm 마이크로세크입니다. 그래 있네요. 미리세크인가요? 미리세크네요. 트레이스 클럭 사이클은 0.25ms. 그래서 맥스로 한 번 다 찍는데 1.3초 정도 걸린다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팩터라고 하는 것을 좀 올려주면은 쭉쭉쭉 팩터를 좀 올려주면은 이제 이 팩터라고 하는 게 이제 실제로 0.25 마이크로세크 단위로 네가 측정을 할래? 아니면 그러니까 0.25 단위로 측정을 할 경우에 이 V90의 한계로는 1.3초밖에 측정을 할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팩터를 올리게 되면 0.5 마이크로세크로 0.5 미리세크 자꾸 단위가 헷갈리네요. 0.5 미리세크 단위로 측정을 할 경우에 2.730초 정도 찍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거고 팩터를 더 올려서 이제 10까지 올리게 되면 10까지 올릴게요. 10까지 올리면 이제 13 맞죠? 13.652초를 최대 찍을 수 있는데 이제 2.5ms 정도로 시간이 좀 감축될 거야라는 거죠. 얼마나 정밀하게 짧게 찍을 건지 아니면 좀 러프하게 길게 찍을 건지를 이제 찾는 겁니다. 이제 디바이스 클럭 사이클이 이제 0.25 그 미리세크가 이미 지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기계의 그 한계가 이미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팩터를 올려가지고 조금 10배 정도 올려가지고 이제 2.5 미리세크 단위로 찍어가지고 한 13초 정도 찍자라고 이제 레코딩 해가지고 뭐 한 13초 정도 가능하겠죠? 이렇게 입력을 해놓게요. 그 다음 트리거 타입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트리거를 했을 때 뭐 주저주절 쭉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 트리거를 줄 수 있는 구조가 없으면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미디어틀리를 하면 그냥 즉시 우리가 오케이 하는 즉시가 가장 마음이 편합니다. 그래서 팩터를 올리고 그다음 이미디어틀리를 설정을 하고 내가 원하는 값을 확인을 해놓고 오케이를 누를게요. 그러면 이제 세팅이 된 겁니다. 이제 요 상태에서 여기 보면 이제 스타트 트레이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요건 이제 정지를 의미하는 거겠죠. 네모난 것과 재생 버튼 같은 게 있어요. 요 놈을 재생 버튼을 누르고 그 순간 측정이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제가 RPM을 쭉 올렸다가 쭉 내렸다가 유지했다가 다시 올렸다가 내렸다가 쭉 했다가 완전 정지 다시 중간 다시 올리고 중간 내리고